네, 파이터 발권입니다. 이번 주 로또 청약을 신청하신 분 혹은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 로또 청약이 뭔지도 모르고 청약 자체를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영상입니다. 이번 로또 청약은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저도 한번 접속해 봤습니다. 현재 예상 대기 시간이 694시간에 제 앞에 무려 249만 9,790명이 접속 중이라서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었고요. 이 신청 기한을 그 다음 날인 하루 더 연장해서 접수를 받았던 건입니다. 이번에 신청을 했던 세 단지, 이렇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던 이유는 첫 번째 단지인 잠실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무려 20억 원, 동탄역 롯데캐슬은 시세 차익이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목동에 있는 호반 서밋 같은 경우도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무려 5억 원이 생기는 로또 청약이 있다 보니 이렇게 경쟁이 심하게 몰리게 된 건데요. 로또 청약 좋습니다. 당첨만 되면 인생이 바뀔 만한 로또 청약인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자금 계획 없이 당첨이 되게 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지금 이렇게 청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제 주위에서 제 아시는 분이 강남 쪽에 있는 메이플자이가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포기를 했던, 그때 당시도 그 물건도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렸으나 당첨이 됐지만 안타깝게 포기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포기하는 것도 아깝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고 매입을 하게 되면 더 큰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반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8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23억 3천만 원입니다. 만약 이거 계약금만 해도 4억이 되고 중도금 대출이 50%, 60%가량 나온다고 해도 내가 준비해야 될 돈이 무려 10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10억 원 정도를 들고 있지 않으면 잔금을 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위에서 편법만 가르쳐드리고 편법으로라도 취득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철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먼저 본인의 소득이 된다면 당연히 현금 잔압을 하시면 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잔금 시에 전세 가격이 거의 분양 가격에 육박하기 때문에 전세를 맞추면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차용을 하거나 가족에게 빌려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가 가능하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2억 원까지가 증여가 가능하나 그 이후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증여세를 몇억 원을 내면서 증여를 하겠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고 지인에게 빌리겠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 물론 그 어떤 법적 결함 없이 돈을 빌린다면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갚는다면 괜찮겠지만, 제가 봤던 지인의 사례는 실제 사회 초년생 이름으로 청약을 넣었고 당첨이 됐었으나 돈을 차용한다고 해도 차용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가면 한 달 이자만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 돈을 월급을 받아서 갚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이 20억짜리의 분양권 이런 데 당첨이 되면 무엇보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무조건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증여를 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대여를 하지 않는다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고, 만약에 정확하게 자금을 빌린 것이 아닌 명의 신탁이라든지 투자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명의만 써서 공동 투자하는 형태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를 한 다음 만약에 명의 신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 조사까지 받게 돼서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전세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담보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소득이 적으신 분이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DSR에 걸려서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업자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자 대출은
엄격하게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점 꼭 아셔야 하고, 소득 작으신 분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액이 15, 6억 원이면 이자만 한 달에 7, 800만 원 나갈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로또 당첨도 좋지만 자금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한번 세워본 다음 청약 신청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미친 경쟁률이 발생을 하느냐? 최근 18주 연속 서울의 집값이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매 가격 변동률 역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플러스로 나타났고요. 가장 높은 건 송파구에서 0.62%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승폭이 왜 서울 쪽에서 계속 이어지느냐? 최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저도 지금 담보대출 받는데 최근 3%대 담보대출도 나왔고, 이제 부동산 불황이 거의 끝나가면서 공급이 적어지고 악재들이 끝이 나면서 이제는 집값이 반등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렇게 서울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 청약은 부동산 상승에 기대를 하고 취득하는 부동산 상품 되겠습니다.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듯이 로또 청약의 경쟁률이 심했던 한 주였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로또 청약만 당첨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또는 아니야 불법으로라도 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라고요. 지금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 끝난다는 인식들이 겹치면서 먼저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청약 시장에서도 과열 영상이 살짝 보이긴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떤 상품이든 안전 마진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되었다는 인식이 들어가면서 청약 시장은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보고 매입하는 상품 되겠는데, 미래에는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로또 청약 당첨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작은 플랜을 세우시고 당첨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더 좋은 부동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